전북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 첫 확진자부터 최근까지 지난 1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행업계는 생살기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점 휴업 상태인 여행사들은 올해는 나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리 오해에 따른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을 고소한 술집 주인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해당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 이후 1년입니다. 이혜은 아나운서는 전북 지역의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언제 발생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해 1월 31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첫 확진자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까지 길게 이어질지 또 심각하게 변할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코로나19도 이어진 지 벌써 1년인데 그중에서 어떤 보도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아무래도 정읍 양지마을에서 집단 확진이 발생하면서 전국 최초로 코호트 격리죠. 동일 집단 격리가 됐던 사건이 가장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큰 사건이었죠. 2주간의 격리 뒤에 마을 주민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도움을 줬던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던 모습에 많은 분들이 격려를 보냈었죠. 네,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많은 순간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1년을 이진철 기자가 확진자 수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2020년 1월 31일 전북 지역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여성 A씨는 군산을 방문했다가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전국에서는 8번째, 전북 지역에선 첫 번째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1월 31일 추가 확진자가 우리 도내에서 발생을 해서 사태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구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2,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1차 대유행을 맞았지만 전북 지역에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어진 광복절 도심 집회를 기점으로 확산한 2차 대유행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10월 확진자 수는 약간 줄었지만 정읍 양지마을 주민이 집단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국 최초로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겨울철 3차 대유행은 전북 지역에도 불어왔습니다. 11월 원광대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처음으로 한 달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12월 15일 김제 가나안 요양원에서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도내에선 하루 새 8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순창 요양병원에서도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 전북 지역 12월 확진자는 50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하루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지난 20일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을 맞이하여 빈틈없고 체계적인 방역 체계와 의료진의 피땀 흘린 노력,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확산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속 모두가 함께 견디고 버텨낸 1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 속 하루빨리 이 상황이 끝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창 요양병원 입원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도는 순창 지역에서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순창 모 요양병원 이병동 입원자로 주기적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11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로써 전북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02명으로 증가해 처음으로 1,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국내 코로나19 최초 발생 이후 1년이 넘어서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산업부문에서 최대 충격을 받은 여행업계는 부분 개점 휴업 상태인데다 종사자들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농공단지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농산물 포장과 판매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안창선 씨는 정읍 지역 한 여행사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안 씨가 근무하던 여행사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수입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가공 공장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가 발병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잠시 휴업 상태가 들어갔는데 이게 장기화 되면서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너무 힘든 상황이 오게 되니까 저희도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이렇게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면서 일단 유지해 나가는 상황이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있는 여행사 역시 고객 상담만 이루어질 뿐 매출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 지원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 지원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많은 업종이 아니라요. 안전히 매출 제로로 이대로 간다면 올 상반기에 부도가 다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후반기까지는 해외여행이나 그런 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저희한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산 충격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여행 항공업계. 코로나19 여파가 끝나는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행업계 종사자들은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신문브리핑입니다. 전북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유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전북일보 기사인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지난해 전북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모두 4,5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는 2,661명이었지만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는 1,930명으로 당첨 비율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집을 소유하지 않은 도민이 내 집 마련이란 꿈을 이루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에 소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설 연휴 전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대책이 발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해당 판결은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선거가 끝난 뒤 개정된 선거법으로 종전에 금지된 행위를 소급해 허용한 것이라고 법원 판단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번 사건에 옛 법리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법 개정이 반성적 판단으로 인한 경우라면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면소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21일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민주당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검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선을 한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내놨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을 포함한 18명은 최근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성 정보 파일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 공개 수용 판결 이후
전담반을 꾸려 공개 대상 사찰 정보를 선별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지난 19일 63건의 불법 사찰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이 자신이 요구한 사찰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체험 학습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2021학년도 현장 체험 학습비와 교복비 지원 계획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비는 초중고 특수학교, 수학여행 학생 전원에게 지원됩니다. 교복 구매비는 중고교 신입생과 전입생 전원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남원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남원 지역의 우수 농특산품 홍보 판매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수도권 지역과 자매 결연 도시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대신해 소비자들이 쉽게 남원시 농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도권 결연 도시와 협조해 비대면 온라인 홍보 판매 특별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남원 사이버 장터와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거시기 장터 등에서도 특별 기획전을 진행해 생산 농가와 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번 설에는 남원에서 생산되는 명품 농특산물을 이용하셔서 이웃 간의 정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과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정읍시가 동남아 아열대 작물 발굴에 나섭니다. 현재 정읍 지역에서 재배하는 아열대 채소는 공심채와 베트남 갓배추, 오크라 등 모두 20여 종인데요. 정읍시는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특화 작목 육성과 영농 환경 개선을 통해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이 기대되는 아열대 채소를 시범 재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고소한 술집 주인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49살 A씨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안의 한 술집 주인 B씨를 찾아가 보복하러 왔다 죽이겠다는 등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해당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 방해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피고인이 형 집행기간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사람도 폭행했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비는 계속되겠는데요. 기온은 오전에 6도, 한낮 12도로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도 금요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침에 5도, 최고 기온은 11도 나타내겠는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금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입니다. 전 지역 기온이 5도 안팎을 나타내는 가운데 남원과 임실이 3도로 가장 쌀쌀하겠고 부안과 정읍, 고창 등지에서는 아침 기온 6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까지는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겨울비가 내립니다. 큰 추위도 없겠는데요. 월요일에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낮에는 다시 10도 안팎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바람은 강하지 않겠지만 흐린 가운데 한때 비가 내릴 수 있어 조업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업종 중 하나인 여행업, 오늘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한편에는 때 아닌 특수를 누리는 바람에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소화했던 택배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택배 조금 늦어도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택배 노사가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다른 업종들도 힘을 모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